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윤성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분 머리 위로 계속 날아다니는데 보이지는 않는 드론을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텔로 드론을 사용할 건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은 통신 지식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래밍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통신 지식은 뭐 기본적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공부해야 될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들하고, 블록 코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화면에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드론을 날리려고 하면 드론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드론을 날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무선 통신용 확장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블록 코딩에서 사용하는 그런 확장자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만들어야 그런 메뉴를 이용해서 드론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블록 코딩하기 위한 메뉴,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하지만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드론을 날리려고 할 때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음성이나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음성 제어는 구글의 음성인식을 이용해서 드론을 날리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드론은 이제 텔로 에듀라고 하는 드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산이에요. 물론 중국에서 싸게 좋게 아주 기능도 뛰어나게 그다음에 교육용으로 만든 드론이어서 이 드론을 이용해서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날린다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드론을 날리게 됩니다. 뭐 드론이 선을 통해서 날리는, 요즘엔 이제 광섬유를 이용해서 드론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광섬유를 하게 되면 선을 연결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았었고, 새로운 기능으로 또 뭐 안티 드론이나 드론 잼밍 같은 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드론을 기본적으로 날리려면 이런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드론은 이런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통신 시스템이나 통신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맥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주소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 프린터 등 모든 장치에는 맥 주소가 있고, 이 맥 주소가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그 인터넷 프로토콜을 다시 얹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 4가 있고 버전 6가 있는데, 그냥 32비트 체계에서는 버전 4를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수의 IP 주소를 쓰기 위해서 버전 6 IP 어드레스를 쓰기도 합니다.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셋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여 이런 이름을 정해놓고 이제 쓰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건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다이나믹 호핑 컨트롤 프로토콜, 뭐 DNS, VPN, VLAN, 파이어월, QoS, NAT, ICMP, SNMP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도 있구나, 이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PC에서는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통신하는 기능, 무선 통신하는 기능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이소에 가면 요것처럼 생긴 무선 랜 송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드라이버들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드론 자체도 나름대로는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응용 프로그램들을 요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해서 쓰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DJI에서 만든 텔로 드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여기에 이제 드론 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드론이나
드론과 비슷한 그 전기 자동차 등을 이제 무선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앱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드론을 제어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기본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우리 특성을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폰용 기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URL이 있는데 이 URL에 가서 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런 메시지들은 한번 해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시고, 이 텔로 에듀라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요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 앱이 실행이 됩니다. 이런 앱을 실행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텔로 요 드론 자체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첨단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다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간단히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드론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여러 그 매스컴이나 또는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어우러져야 이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공지능이나 이제 모바일이죠. 이동통신망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기본 기능들이 다 어우러져야 이런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드론 조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블록 코딩 할 때는 MIT에서 만든 블록 코딩 앱인 앱 인벤터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URL 보시는 것처럼 앱 인벤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화면에 나와 있는 Create App 요 버튼 눌러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언어가 한국말로 되어 있어 이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언어를 선택하시고 다시 이제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제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텔러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는데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드론 제어, 드론 컨트롤 영어로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제목을 입력하고 리턴 키를 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스마트폰 화면이 나타나요. 이 스크린에서 이제 메뉴를 설계한다든지 특성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제목을 기존에 입력한 것처럼 이제 제목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앱에 우리가 작성하려고 이런 앱의 제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라 해서 끌어다 놓기만 하면 코딩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왼편에 나와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필요한 버튼을 끌어서 이 스크린 안에 넣게 되면 이 스크린 안에 버튼도 생기고 이거와 같은 텍스트 박스도 생깁니다. 이런 생겨진 이런 버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버튼 5를 예를 들면, 버튼 5는 이 전체 화면에 꽉 차게 그림을 그려서 이와 같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분모 요소에 맞추기를 하면 이런 스크린에 꽉 찬 버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버튼의 이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패와 같죠. 여기서 이런 클럭와이즈, 그래서 이거 드론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이런 걸 할 때 쓰려고 하는 메뉴입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름, 이 버튼의 이름은 커맨드 클럭와이즈 이렇게 되겠고, 표시되는 문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속성창을 이용해서 버튼의 제목, 텍스트, 높이, 너비를 원하는 대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버튼 5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 잘 이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메뉴 버튼에 대해서 속성창에 들어가서 메뉴를
변경하면서 속성을 변경해서 제목, 텍스트, 높이, 넓이를 선택해서 입력하게 되면 해당되는 명령어 버튼의 내용이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제 무선 통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TCP/IP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TCP/IP는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서로 네고시에이션, 송수신에 대한 확인을 해가면서 통신을 하는 기능인데, 그 중에 UDP라고 해서 통신 보내는 쪽에서만 열심히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일반적으로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 드론을 제어하는 쪽에서 계속 명령어를 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UD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UDP/IP 통신 프로토콜이 컴퓨터와 드론과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이 블록 코딩에서 그런 통신 기능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신 기능을 확장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택하는 파일, 아까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어놓은 파일 있죠. 이 파일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확장 기능이 설치가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부분에 이런 확장 기능이 설치된 게 보이고, 설치된 확장 기능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UDP가 설치가 돼야 드론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메뉴를 설계하는 부분이 됐었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디자이너와 하는 부분과 디자인하는 부분과 코딩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블록별로 또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 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이제 토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런 그 메뉴를 디자인하는 쪽이 되겠고, 오른쪽을 누르면 각 메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 메뉴로 전환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스크린에 있던 그런 그 명령어 버튼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누르게 되면 이 명령어 아이콘에 대해서 어떤 명령어를 수행해야 될지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커맨드 샌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하면 여기에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예제를 들면 언제, 그러니까 커맨드 샌드라는 이 블록이 클릭했을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이 실행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블록 샌드라는 명령을 클릭했을 경우에 이 명령은 물론 이제 메뉴상으로 보면 아까 스크린에서 나와 있던 마지막에 있던 이 UDP 기능을 이용해서 이 UDP 기능을 이용해서 명령을 전달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커맨드 샌드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UDP 샌드 기능을 이용해서 트랜스미터 명령어를 보내주는데, 어디다가 어떤 IP 어드레스에다 보내고 어떤 포트를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읽어드리는 포트의 명령어와 그다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를 이미 다 코딩을 해놓고 이것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 샌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커맨드 샌드라는 블록이 메뉴가 클릭되었을 때는 이런 그 UDP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드론의 IP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IP 어드레스에다가 포트는 이제 8889라는 포트에다가 써라 이런 소리고, 돌아오는 포트는 0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뭐냐면 보내야 될 메시지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입력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나, 이 IP 어드레스와 포트, 또 통신 이론상에, 그 다음에 메뉴상에 아까 만들었던 텍스트를 읽어다가 그걸 보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륙에 대한 명령어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륙 명령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착륙에 대한 명령어를 했을 경우에는 착륙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 이런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아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클릭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드론이 보내주는 응답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소리입니다. 네, 드론이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본인의 그 행동에 대한 리포트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그 포트 8890번 포트로 이 보고사항을 읽어드려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명령어를 받아들여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명령어를 받았으면 어디서 이 리모트 IP 우리 드론에서 명령을 받으면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테이블에다가 텍스트 버튼에 있는 데이터에다 입력을 해주면 나중에 그게 값이 이제 스마트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메뉴를 만들고 각 메뉴에 있는 버튼이나 행동에 대한 것들을 프로그램한 다음에 이거는 지금 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빌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여태까지 만들어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메뉴하고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 파일로 만들어라. 이게 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거를 안드로이드 앱으로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행을 시키면 안드로이드 앱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하게 되고 조금 기다리게 되면 요 안드로이드 앱이 만들어졌을 때 요 앱을 이거는 지금 그 웹사이트 상에서 프로젝트가 빌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앱이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걸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도록 여기에 QR코드가 나오거든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 다운로드된 앱이 다운로드가 되고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블록 코딩 프로그램에서 앱 인벤터에서 빌드된 앱을 스마트폰에 휴대폰에 설치하려면 MIT에서 만든 그 AI2라고 하는 앱 인벤터 2 컴패니언 그러니까 앱 인벤터 2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은 뒤에 이 앱 인벤터 2를 실행시키면 QR코드에서 요거를 아까 보여준 QR코드에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내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사실은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그 공식적인 앱 다운로드 사이트가 아닌 데서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경고가 나오고 이거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 하도록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설치가 됐잖아요. 그럼 설치된 거를 열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 스마트폰과 PC가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여태까지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했었지만 이제는 다운로드가 돼서 앱이 설치된 이후에는 이 우리 앱은 어디랑 통화를 해야 되냐면 드론과 통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드론의 SSID인데 드론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무선 인터넷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빌드한 이제 스마트폰의 앱을 수행시키면 이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샌드, 이 샌드는 드론과 내 스마트폰이 통신을 하면서 서로 제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하는데 SDK의 레디 상태로 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런 커맨드라는 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커맨드라는 명령을 받으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PC가 그동안
드론을 연결하기 위해서 드론과 PC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런 화면은 PC의 네트워크 환경을 보면 이렇게 드론과 PC가 연결되어 있다.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드론과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드론을 연결시켜서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하게 되면 드론에 와이파이가 잡혀서,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폰의 무선 인터넷에 드론이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드론이 연결이 돼야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된 텔러 컨트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무선이 인터넷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드론과 통신하는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드론과 스마트폰이 1대1로 통신하게 되고요. 이 샌드 명령은 드론에게 스마트폰에서 명령어를 받을 준비를 해라, 즉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하는 부분에 SDK 2.0이라고 하는데, SDK 상태에서 드론이 명령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드로 가도록 하는 부분이 이 샌드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UDP, 이전에 말씀드렸던 UDP를 이용해서 드론과 통신하며 스마트폰에서 드론에 한테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보내는 건데요. 이 명령은 물론 샌드 명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령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샌드 명령에 이 커맨드를 실어서 보내면 이 커맨드에 따라서 드론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이크오프, 이륙, 착륙,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드론이 보내는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 받아들이는 명령을 여기에 출력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첫 번째로 보면 1, 2, 3, 4대로 수행을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드론을 착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아까 드론의 상태를 보고하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드론에서 보내주는 각종 정보가 여기에 표시가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앱이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 놓고요. 이번에는 이 저장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읽어다가 음성으로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텔러 컨트롤 음성 스피치를 이름을 정해놓고 이름을 다시 저장한 다음에 이 미디어에서 여기 보면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 보면 음성인식 기능이 있고, 이 음성인식은 구글의 음성인식을 가져오게 되는데, 요거를 음성인식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인터페이스 판넬에 보면 음성인식하는 부분이 미디어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드래그 끌어다가 이 화면에다 입력을 시키면, 이 화면에 위치시키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음성인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개의 버튼이 있고, 이 음성인식이라는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미디어 항목에서 음성 인식이라는 부분을 끌어다 이 화면에 넣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음성 인식 컴포넌트가 들어가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UDP에 관련된 부분하고 음성에 관련 부분, 이제 나중에 이게 타이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타이머 기능을 일단 시계를 갖다 넣었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메뉴에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아까 속성 변경하는 것처럼 사용해서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이전에 여기 새로운 버튼을 만들어서 음성 명령을 읽어드리라는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 명령 버튼을 만들고, 이 음성 명령 버튼에 맞는 것들을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까 이름, 이제 버튼의 이름은 커맨드 스피치이고, 이것을 이렇게
모양상, 그러니까 화면에 메뉴를 잘 나타나기 위해서 속성을 변경해서 기존에 했던 이륙이나 착륙이나 명령어 보내기와 같은 형태의 메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맨드 스피치는 우리가 메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메뉴를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또는 뭐 터치했을 때, 포커스를 받았을 때, 길게 눌렀을 때, 두 번 눌렀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그 행동에 대한 것들과 이거는 보통 제어 명령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실행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배경색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용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명령어 입력하는 그 메뉴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음성인식에서 텍스트를 가져오는 걸 실행하게 돼요. 근데 음성인식에서 텍스트를 가져와서 그 음성인식에서 가져온 텍스트를 가지고 음성인식 결과를 메뉴 그 버튼 밑에 어떤 형태로 인식이 됐는지 그걸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져왔는데 그 텍스트 가져온 것이 과연 뭐 이륙이라든지 착륙이라든지 명령에 맞으면 그걸 이제 실행하도록 이런 그 제어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돼 있어요. 잘 보시면 그 지정한 명령 결과가 음성인식 결과를 가져와서 봤는데 음성인식 결과가 이륙이면 이걸 수행하라 이런 소리예요. 만약 이게 이 if문을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요게 음성인식 결과가 이륙. 근데 사람이 말할 때 한글로 이륙이라고 인식해서 올 수 있으나 반대로 음성인식 결과가 그냥 26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인식해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음성인식을 한다면 잘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좀 다른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26이라고 했으면 이 UDP에 의해서 이 드론한테 테이크오프라는 명령을 보내면 이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륙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륙뿐만 아니라 착륙,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명령을 아까 버튼으로 처리했던 거와 같이 드론의 IP에다가 드론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포트에다가 그 명령어, 영문으로 된 명령어죠. 그러니까 드론은 이런 좌향좌 우향우 명령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런 커맨드를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글의 음성 인식을 가지고 인식해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인식해온 결과가 좌회전이면 드론한테 좌회전을 해라, 아니면 드론한테 우회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도록 코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론을 위로 올리는 법, 그래서 위로 30cm 또 아래로 30cm, 그래서 아래로 위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드론을 음성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이 상태에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도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 지금 여기 좌로 우로는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우로 가라, 좌로 가라예요. 그러니까 우로 30cm 가라, 좌로 30cm 가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에 해당되는 통신 포트에다가 왼쪽으로 30cm 가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 명령으로는 그냥 좌로 또는 좌로 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음성에서 스마트폰이 그 구글의 음성인식 루틴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명령을 인식한 경우에 이 드론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드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라, 또는 드론이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가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드론은 이게 지금 쿼드컵터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플립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플립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이가 맞아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배터리 건전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축전지의 기본 용량이 뭐 30% 이상이 돼야 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굴러는 앞으로 굴러고 뒤로 굴러, 그러니까 플립을 보통 굴러라고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런 동작을 할 때 전역 변수가 참이면 계속 돌아가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명령어를 주고 한 번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끝내지 말고 그냥 전역 변수 반복이 일수가 되면 계속 반복을 시켜라. 그래서
나중에 이 전역 변수 반복이라는 전역 변수를 보고 계속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서 명령어를 읽어 드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게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전역 변수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드론은 이제 이게 지금 교육용 드론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컴퓨터나 또는 그 드론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초 동안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으면 드론이 자동으로 착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드론을 올려놓고 계속 명령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착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론에 그 시계 기능을 넣어서 무조건 5초 간격으로 드론이 떨어지지 않도록 드론한테 명령을 줍니다. 근데 명령을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보다는 드론에 그냥 호출해서 타이머가 동작 중이면 그냥 명령을 주는 거예요. SDK 버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이 타이머 5초 동안 동작하고 있을 때 이 드론 타이머가 스마트폰의 타이머가 드론한테 명령을 줘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음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됐던 프로그램들을 블록 코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샌드 명령이라든지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명령이라든지 이륙 명령, 그 다음에 명령어 주고받는 명령, 그 다음에 이거는 UDP 컨트롤에 대한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착륙 명령, 그 다음에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 텍스트를 가져다가 착륙에 대한 명령, 이륙, 착륙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테이크오프, 여기에 테이크오프 명령은 이륙 명령이기 때문에 요 블록에 있는 명령이 이쪽 그 음성인식의 착륙, 이륙 명령어로 사용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테이크오프, 이륙 명령은 요거가 똑같습니다. 반대로 착륙 명령은 여기에 있는 착륙 명령과 똑같이 되겠죠. 요 랜드 명령과 여기에 있는 이륙 명령은 똑같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 이 드론을 날려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드 명령을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데 앱이 빌드가 완성이 되면 이 앱을 컴패니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이 상태에서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가 실행할 때는 다시 드론과 1대1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여기까지는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인터넷과 연결을 끊고 다시 드론과 연결을 한 다음에 앱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하게 되면 기존의 메뉴와 다르게 그 스피치 컨트롤하는 부분을 버튼을 누르면 구글의 음성인식 루틴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실행이 되고 인식이 되면 이륙, 착륙 또는 뭐 인식을 못했으면 이와 같이 인식이 안 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해서 드론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드론 제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이 드론은 사실 이 몸체와 여기에 들어있는 프로세서, 그 다음에 이제 GPS를 수신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이나 디바이스들이 어울려 있는 IoT 기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드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드론을 날리거나 또는 그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각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고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드론을 또 제어하는 다른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